네, 목요일 아침 이슈 돋보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중국 측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용인대학교 중국학과의 박승찬 교수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통상 전략의 큰 틀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 못지않은 강경책이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던데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크게 이제 바이든 대중국 통상 정책의 방향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한 5가지로 좀 요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식 고율 관세를 일단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이른바 슈퍼 301조 발동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계속 트럼프 때 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계속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미국 정책에 의해서 제재를 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제 준수를 해라. 지금 이제 뭐 올해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한 70% 좀 안 되는 수준에 지금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나머지 걸 이행을 해라라고 촉구를 한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표적 관세 예외 절차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표적 관세 예외 절차라는 게 사실 이게 미국이 중국을 지금 자꾸 이제 관세를 했을 경우 피해를 보는 건 미국 수입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산 수입품을 대체할 방안, 뭐 이거 찾지를 못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좀 예외적으로 그 관세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데, 이게 이제 작년 말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거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5번째가 이제 공정무역위에서 동맹국가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큰 틀인데, 저는 이제 이 틀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2가지를 좀 강조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기존 트럼프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WTO를 탈퇴하겠다고 막 으름장을 놨죠. 근데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좀 방향 정책은 다시 WTO라는 틀 안에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겠다. 즉 주변국과의 같이 이제 협력을 통해서 더욱 중국을 좁혀나가겠다. 즉 국유 기업의 보조금 문제라든지 산업 보조금 이슈를 더욱 부각시켜 나가겠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EU가 지금 미국과 힘을 합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29일이죠. 그게 이제 미국 유럽 간 1차 무역기술위원회라는 것을 처음 발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술하고 무역 이슈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드는 건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의 제안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 말씀드린 무역기술위원회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했고 일주일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역기술위원회 보시면 그 산하에 한 10개 워킹그룹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경제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글로벌 불공정 무역 관행 등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미국이 중국의 무역 파트 분야에서, 통상 분야에서의 방향성이 단순히 과거 트럼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힘을 더 받게 됐고, 유럽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통상 부분에 있어서 압박은 좀 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스위스 취리히에서 만나서 회담을 합니다. 두 나라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6일날 하죠. 이제 시간으로 하는데, 알래스카 막 설전이 나오고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갈등도 이제 다시 이제 수면 아래에 있다가 다시 올라왔고, 또 최근에 지금 중국에 대한 군사 위협 긴장 국면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회담은 그러니까 지난 정상 통화회죠. 해서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유선상 통화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접근 방법 측면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좀 유추해 본다라면 이제 일단은 화웨이 멍한족 부회장이 그다음에 또 석방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중국도 이제 캐나다인 대북 사업과 그다음에 전직 캐나다 외교관이 석방을 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것을 이제 좀 앞으로의 물꼬를 트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선택적 협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미국이 원하는, 그다음 중국이 원하는 부분에서 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미국은 선택적인 협력을 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에서의 제가 생각할 때는 스위스 회담에서 세 가지 핵심 의제를 한번 좀 요약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이완 이슈가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호 입장에 대한 주장이 있을 것이다. 지금 타이완이 지금 9월 달에 지금 CPTPP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이제 중국도 이제 가입을 신청을 한다고 한 상태에서, 뭐 중국은 인정을 안 하겠죠. 뭐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똑같이 CPTPP 가입 신청하는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태인데 그 이후로 지금 중국의 전투기라는 폭격기가 지금 중국 무력시를 진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도 지금 입장이 매우 난처할 것이고 이 이슈에 대해서 아마 상호 입장을 좀 주장하는 의제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선택적 협력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입장도 중국과의 기후 변화, 북한 문제 있죠. 그다음에 백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미중 관계는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적대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협력 파트,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미국도. 그다음에 경제, 우리가 기술 패권을 두고 일어나고 있는 미중 간의 이슈들. 그다음에 뭐 민주나 인권, 적대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협력하는 것이 또 뭐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양국 정상 간 이제 만남, 타당성을 좀 조율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 이슈도 아마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이번 회담에서도 이제 미중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두 정상의 회담 성사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래 사실은 많은 그 매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기대했던 게 이제 이번 달 30, 31일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가능성을 좀 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 주석 불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중국 내 방역 뭐 이제 원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이슈로 봤을 때 지금 아마 이번 달 말 정상회담은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발된다면 지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가능성 본다면 바로 이제 내년 초 중국 동계올림픽 때 만날 가능성인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이제 높게 보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중국 입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정상회담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홍콩 민주화, 대만 이슈 등을 이제 정상회담의 주요 어제로 이제 언급할 경우 그러니까 중국 시주수 입장에서는 만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내년 10월 달에 이제 3년임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뭐 중국이 양보를 했다 이런 이미지를 중국 내부에 던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만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회복시킬 동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낮은 수준에서 선택적 협력 관계 유지가 어떻게 보면 시 주석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가능성은 높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수면 아래 있었던 미중의 무역 전쟁 이슈가 최근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텐데 앞으로의 영향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이슈가 다시 지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1단계 무역 협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잊고 있었던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품도 있고 농산품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 것이냐. 만약에 이제 1단계 무역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중국산 대체 상품으로의 미국 수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공산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공산품만 해도 한 품목수가 321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서비스 분야입니다. 미국 계속 중국의 서비스 분야라는 게 지재권, 그다음에 로열티, 그다음에 관광, 금융, 보험, 클라우드 이런 분야의 시장 개방을 하면 우리도 대신 미국이 우리를 대신해서 계속 시장을 뚫어주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걱정이긴 한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제 주변 동맹 강화를 계속 압박을 한다. 그게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른 이슈도 뭐 기술 패권도 있지만 이 미중 통상 무역 전쟁에서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WTO 체계 안에서 우리한테 이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양자병일이 아니라 다자 WTO 안에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우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미국이 이제 반도체, 배터리, 히토리, 의약품 이 4대 핵심 품목 공급망을 검토를 다 했죠. 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나왔죠. 그 결과 내용을 좀 잠시 좀 보면 이제 우리 기업이나 산업에 미친 영향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뽑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미국에서 봤을 때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배터리가 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온 분야죠. 그 원재료 가공이라든지 뭐 배터리 팩 수입이라든지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은 자체 공급망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우리한테 또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대중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하며 이를 함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수출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히토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은 워낙 지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우리한테는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의약품인데 의약품은 저는 기회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인도의 국가에 좀 많이 생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생산 공급망이 우리에게 올 기회적인 요소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역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의약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회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잡아야 할 부분과 우려해 봐야 할 부분까지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